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매가 같은 어린이집에 가면 즐겁게 등원하겠구나 했는데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한다는 사연입니다. 어머님께서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처음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들 2명 중 1명은요,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가정을 떠나서 낯선 친구들, 또 어른들, 또 커다랗고 넓은 공간에 놓여지는 그 상황은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님들도 고민스러워 하실 것 같고요. 또 어린이집을 다니던 경험이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거에서는 아이들에게 마찬가지 어려움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고 한다거나 또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거나 또 짜증을 부린다거나 떼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모든 부적응 행동들이 아마 어머님들께서는 심각한 고민으로 받아들여지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거, 또 어색하다고 느끼는 거, 또 불안해하는 거, 이게 모두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그 증상이 되겠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단단해지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매가 같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니까 적응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어머님께서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역시 새로운 환경이 두려운가 봐요.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 시기에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어른들도요, 우리가 이직을 하거나 또 결혼하거나 이사 가거나 이럴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어려움도 겪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나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겪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단단히 마음을 다져주시고 또 충분히 시간을 좀 더 내어주시고 그래서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린이집에서 경험하게 될 일정에 대해서도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겠죠? 네, 아이가 기관에 잘 적응하게 하려면요, 그 기관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죠. 선생님의 인식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루틴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유선택 활동이라든가, 또 교사가 이끌어가는 대집단 활동으로 여러 가지 만들기, 그리기, 또 이야기 나누기, 게임, 동화, 동극,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요. 또 이닦기나 손 씻기, 낮잠, 휴식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 지도가 함께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 루틴대로 돌아가긴 하지만 기관에서도 아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학기 초에는요, 시간을 짧게, 그리고 활동도 단순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적응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일과 시간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소통하시면서 지원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유아교육기관에서 하루가 어떤지를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연을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3월부터 새로운 기관으로 두 아이가 등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둬야겠죠? 네, 학기 초에 부정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에 두드러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실은 등원을 앞두고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비 부모 모임이라든가 이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벌써 자기가 새로운 환경에 놓여지게 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연 속의 남매처럼 그런 거부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원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원에서 너가 어떻게 재미있게 놀이할 건지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예상하게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기관을 한번 방문해 보신다든가 또 선생님과 하고 잘 협의가 된다면 선생님과 잠깐이라도 함께 놀이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본다든가 네. 또 친구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 이런 방법들을 쓰신다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내 아이가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도와주신다 하더라도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1대1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처럼 아주 세세하고 세밀하게
모든 시간을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이것을 풀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기관에서 운영하는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기관에 잘 적응하려면 일단 아이는 선생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놀이 공간이나 놀잇감에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친한 친구가 생겨야 더욱더 잘 적응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기질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불안 강도가 좀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애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아이들의 기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아이들은 쉽사리 다가가기도 어렵고 또 때로는 교사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가기 싫어하는 원인 중에서 낯선 곳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설에 미리 한번 방문을 해서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등원을 했는데 아이가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한 그 교실 공간 안에서 엄마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허락을 좀 받으시고 그 안에서 놀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놀이터라든가 뭐 생일 파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낯선 곳이 싫은 게 아니라 엄마와 떨어지는 게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와의 분리, 불안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원의 허락을 좀 받으셔서요. 부모가 며칠간은 함께 잠깐 머무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아주 좋아하는 애착 물건들, 편안함을 느끼는 거 혹은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등원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시간 머물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이맘때 아이들을 보면요, 뭐 새로운 공간이 어색해서 혹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서 이렇게 이유가 딱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요. 왜 가기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른들의 마음도 복잡 미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리고 원의 생활 행태를 우리가 다 지켜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모든 것이 다 소통되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가정에 전달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가기 싫다고 하면 그러면 안 돼라고 금지하시기보다는요.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아이의 기분을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을 그냥 부정적으로 표현하도록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정적인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나면 조금 더 완화되는 느낌을 갖잖아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의 즐거운 경험들을 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의 경험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도록 도와주시고요. 때로는 부적응 행동이 퇴행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허. 뭐 손가락을 빤다든지 네. 또 어린 양을 한다든지 혹은 안 먹던 젖병에다가 우유를 담아서 먹겠다고 한다든가 뭐 이런 행동들 저희 아이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났었어요. 네. 그럴 때는 한 달여 정도는요. 그냥 받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꼭 안 돼라고 하시지 말고요. 그래도 원인을 못 찾겠다. 이렇게 될 때는 실은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교실 안에서 있었던 아주 작은 에피소드들을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단을 맞고 난 다음에 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교사의 단체 행동에 대한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을 오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내 아이가 부당하게 야단을 맞았다. 그렇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서 아이가 억울하지 않게 네, 그 마음으로 소원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녀가 육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을 관찰하고 뭐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 보기도 하고 또 방문도 해보고 친구도 초대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부모님이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근데 네. 아유 뭐 OT 뭐 그거 다 아는 거야 하고 안 가시는데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셔서 전체적인 정보를 다 얻으셔야 되고요. 또 교사가 가정통신문이나 교회관 때로는 관찰 일지를 가정으로 보내거든요. 그 안에는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한 그런 양태의 표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위축되지 않는지, 고립되어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파악하셔서 도와줄 지점을 찾으셔야 되고요. 또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개별로 혹은 집단 형태로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아이의 정보를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또 참여 수업이 있습니다. 이 참여 수업은 뭐 학기 초부터 이루어지진 않는데요. 참여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의 생활을 함께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아이가 가정을 떠나서 그 기관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교육 시간이 있거든요.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다양한 교육 행사들이 이루어질 때 원마다 특색이 있겠는데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아이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를 키워간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소통을 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 부모님께서 활용해보면 좋을 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각 원들에서는요, 외부의 아주 전문적인 강사를 초청한다든가, 또 자체에서 구성한 육아 정보들을 공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고 또 또래 부모들과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좋은 친구 관계를 형성해 주어서 친구를 초대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신세대 교사들은요, 그런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라든가 또 그 원의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개인 패들렛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패들렛 안에 자기의 교육 활동이라든가 아이의 발달 상황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올려줍니다. 뭐 글로 쓴 관찰 일지뿐만 아니라 영상 활동 같은 것들도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부모님들께서 갖고 계신 재능들을 원에다 기부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악기를 다루실 수 있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악기 소개하기와 연주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림책 가정에서 열심히 읽어주고 계시다면 반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 읽기 활동을 참여해 보신다든가 또 치과 같은 그런 전문적인 그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시간을 잠깐 내어서 아이들의 치아 건강 관리에 관한 그런 활동을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도 아이들로서는 굉장히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엄마가 또 우리 가족이 원에서 함께 즐겁게 생활하는구나 하는 그런 좋은 기분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장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체험 활동들에 아무래도 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조 활동을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접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는 3월이면 유아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의 학기가 시작되는 달인데요. 자녀가 잘 적응할 건가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때인데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유초 모든 그 차원의 교육 수준에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아이하고 호흡을 맞추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시고요. 그런 기질적 특성을 우리가 꼭 변화시켜야지가 아니라 그 아이의 기질적 특성을 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리고 환경적 지원을 해주시고 좀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는 거. 제가 한 달여 정도는 아이들이 퇴행 행동을 보여도 받아주셔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금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저항력보다는 아이와 함께 스며드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응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곧 이내에 잘 적응해 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등원과 관련한 고민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